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자칭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폰이라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을 자랑하고 또한 대형 테크 기업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폰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에서 소개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폰은 프리덤폰이라는 폰인데요. 이 폰을 만든 사람은 사진 속에 보이는 23살의 청년인 에릭 핀만이라고 합니다. 이 에릭 핀만이라는 사람은 지난 2014년 뉴욕 매거진에 16살의 나이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준 1000불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번 돈이 2017년에는 100만 불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SNS상에서는 프라이빗 제트를 탄다든지 100불짜리 지폐를 태운다든지 이러한 사진들을 올려서도 유명세를 탔는데요. 정작 본인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겹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면이 지난 2014년 뉴욕 매거진에 실린 16살의 에릭 핀만에 대한 기사고요. 그리고 그가 SNS에 올린 프라이빗 제트를 타는 사진, 그리고 이렇게 100불짜리 지폐에 불을 붙이는 장면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그가 지난 7월에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면서 프리덤폰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 프리덤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리덤폰의 가격은 500불이고 이 영상은 180만 뷰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 한 3분짜리인데 짧게 편집을 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Eric. I'm the world's youngest Bitcoin millionaire. Everyone is complaining about big tech censorship, but no one is doing anything about it. Freedom Phone truly is the best phone in the world. It does everything your current phone does, except censor you and spy on you. Live free with the Freedom Phone. 이 영상을 보고도 궁금증이 남는 부분은 23살의 청년이 500불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덤폰에 대한 홍보 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언론에서는 이 프리덤폰이 중국에 있는 작은 소규모 핸드폰 제조업체인 우미디지사의 핸드폰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폰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폰에 사용된 칩셋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미디지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저가 폰을 파는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사게 되면 구매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이나 로고 같은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준다고 하는데요. 프리덤폰 같은 경우도 이 업체를 통해서 사게 되면서 로고 같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덤폰과 동일 스펙을 갖고 있는 우미디지사의 핸드폰도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180불에 팔린다고 하고 중국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20불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덤폰은 100불 약간 넘는 폰의 하드웨어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500불에 파는 건데요.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에릭 핀만은 프리덤폰이 우미디지사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가져온 폰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덤폰이 애플의 최신 아이폰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실수를 금치 못하는 부분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준인데, 이 프리덤폰을 만들기 위해서 에릭 핀만이 고용한 엔지니어는 1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덤폰에 대한 리뷰는 시넷이라는 사이트에도 올라왔는데요. 결국 이 프리덤폰은 200불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는 폰을 500불에 팔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리뷰의 제목을 보면 결국 이 폰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폰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할 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뷰도 잠시 들여다보면 이 리뷰에서도 이 폰이 우미디지사의 핸드폰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프리덤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기술이나 성능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이 리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덤폰은 싸구려 하드웨어 사다가 소프트웨어 약간 고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폰이라고 하면서 500불에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시작되자마자 이 폰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요. 왜 이 폰을 굳이 만들어야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프리덤폰을 만든 에릭 핀만의 이야기에 따르면 프리덤폰을 만든 이유는 다름 아닌 공화당 정치인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난 몇 년간 테크 기업들이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에 대해서 에릭 핀만은 불만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러한 불만을 갖고 자신이 직접 프리덤폰을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500불짜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폰을 하나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에릭 핀만 같은 경우도 프리덤폰을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폰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러한 성능에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에 기대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에릭 핀만은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 특히 애플과 구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프리덤폰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가져다가 소프트웨어 약간 수정해서 작동하는 폰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통 채널이 필요하고 또한 커스터머 서비스 채널도 필요하고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릭 핀만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미국의 보수주의자 같은 경우는 특히 반중 정서가 강한데 이런 프리덤폰을 만들었는데 프리덤폰의 하드웨어가 다름 아닌 중국 업체의 하드웨어라는 것도 웃기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과 구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프리덤폰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프리덤폰은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동하는 폰이고 이 프리덤폰에서 한 거라고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OS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덕덕고로 바꾸거나 또한 SNS 같은 경우도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를 기본 앱으로 깔거나 이 정도의 변형을 가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테크 기업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중국의 제품을 가지고 대형 테크 기업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덤폰의 화면을 보면 기본 검색 엔진도 구글이 아닌 덕덕고라는 엔진을 쓰고 있고요. 트위터 대신 보수주의자들이 사용하는 팔러라는 앱, 그 다음에 유튜브 대신 럼블이라는 동영상 앱, 그리고 보안이 강하다는 텔레그램,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의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앱 등이 깔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리덤폰은 성능보다는 사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기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잘 팔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리덤폰은 완전 폭망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프리덤폰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홍보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덤폰이 공개된 이후에 보수주의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프리덤폰이 홍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캔디스 오웬이라는 여성도 보수주의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프리덤폰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2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덤폰을 홍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프리덤폰이 팔릴 때마다 이 홍보를 한 사람에게 한 대당 50불의 커미션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약간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참 홍보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릭 핀만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캔디 오웬스의 쇼에 나가서 이렇게 프리덤폰을 홍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폰을 판매한다는 건 폰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걸 떠나서 유통 채널도 필요하고 수입 통관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 통신사와의 협상도 필요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주회사의 일을 맡겼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릭 핀만은 자신이 제품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어서 브랜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장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트럼프가 트럼프 스테이크라는 제품을 내놓는 것과 술 제조 공장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트럼프가 트럼프 보드카를 통해서 브랜드 수익을 얻는 데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욱 자신을 얻게 되면서 에릭 핀만은 이러한 부분을 소규모 외주업체에 맡기다가 클리어 셀룰라라는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브랜딩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 사업 전반을 맡게 된 클리어 셀룰라 같은 경우는 이 폰의 바탕화면에 보수주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국 국기 배경을 깔고 또한 폰의 이름도 보수주의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리덤폰이라 이름 짓고 또한 이 폰에 깔려있는 앱스토어도 애국자라는 뜻의 패트리 앱스토어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프리덤폰이 팔릴 때마다 에릭 핀만은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프리덤폰은 지금까지 12,000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12,000대라고 하면 1년에 수억 대 팔리는 아이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설픈 하드웨어로 제품을 만들어도 12,000대나 팔린다는 건 저한테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아무튼 12,000대가 팔렸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에릭 픽만은 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뉴욕타임즈도 자신의 사업을 부정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아도취적인 해석을 하면서 SNS를 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릭 픽만은 자신의 미래의 포부를 밝히면서 이 프리덤폰이 궁극적인 정치적인 툴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보수주의자들이 투표를 하려고 할 때 투표 장소를 안내하는 툴로도 사용하고, 또한 보수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뉴스 아티클들을 소개하는 통로로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한 프리덤폰은 사실 잘 모르고 어리숙한 보수주의자들을 속여서 싼 가격의 핸드폰을 비싼 가격에 파는 사기와 다름없는 행위인데요. 꼭 이러한 행위가 보수주의나 진보주의 어느 한쪽에만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모르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기 사건에 걸리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